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해 미국, 스페인, 영국 등에 퍼진 감염자의 수는 무려 약 2만 8천 명. 게다가 사망자 수는 약 1만 1천 명. 그야말로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떨게 한 그것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난리 났었죠, 저거. 당시 그 상황이 좀 기억이 나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감염자 수, 사망자 수가 그냥 부지기수로 막 늘어나던. 네. 그때 뉴스도 한참 뜨거웠잖아요. 맞아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포스러웠던 이유, 감염되면 치사율이 최고 90%.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이 이유로 영혼의 저주로 불리는 건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유독 서아프리카에서 발병률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처음부터 악마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고 대신 주술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진짜. 저주와 음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8월 미국 H대학과 생물의학연구소인 B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은요. 시에라리온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병을 진단받은 한 여성이 감염되기 전 기니 한 주술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걸 알게 됐고요. 이 여성 외에도 10여 명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 또한 같은 주술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야, 뭐지? 참고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신체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서아프리카 전통 장례식 풍습에서 존경의 의미로 시신의 입에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20여 명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시에라리온의 전 세계 감염자의 절반인 1만 4천 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키게 된 거라고 합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7위 공개해 주시죠. 캄보디아, 찍히면 죽는다. 2016년 4월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 캄퐁 스푸. 깊은 밤 한 망고 농장에서 울려 퍼진 한 남성의 비명 소리. 난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아! 다음 날 아침 그 남성은 끔찍하게도 목이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자, 이 남자는 62세 남성 사오 시브. 자,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이는 살해된 남자의 며느리 모아 찬니와 그녀의 고모 오엠 선. 자, 그녀들이 가족을 살해한 이유 모두 다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워라. 자, 이 사건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6년 모아 찬니의 아버지이자 오엠 선의 오빠인 A 씨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고요. 오엠 선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몸이 마비되기까지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시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치료한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 사람은 흑마술을 부려서 내 몸도 마비시킨 거라고. 자, 이렇게 시아버지가 전통 치료가 아닌 흑마술을 부렸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결국 며느리 모아 찬니는 자신의 고모와 시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결국 실행에 옮긴 건데요. 아니 밑도 끝도 없잖아요. 무슨 뭐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죠. 뭐야? 그냥 이제 저주라고 의심을 한 건데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정말 걸리면 죽는 거네요. 네. 네. 자, 캄보디아의 주술 문화를 연구한 얀 오베센 교수에 따르면요. 일부 캄보디아인들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이나 특정한 사물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의 아군을 바란다는 주술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요, 마을의 애군을 부르는 주술사로 지목이 되는 순간 먼저 마을 주민들로부터 동네를 떠날 것을 강요받고요. 이에 불응할 경우 결국 일부 주민들의 모의로 갑작스럽게 살해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녀 사냥, 하루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6위 공개합니다. 미국 저주받은 호수 러니어 호. 미국인들의 여름을 책임지는 휴양지 조지아주 북쪽에 러니어 호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미국의 최정상 R&B 아티스트 어셔는 가족과 함께 오붓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의붓 아들인 카일 글로버가 호수에서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한창 즐기던 그때 카일 조심해! 카일 조심해! 자, 이렇게 어셔가 손쓸 틈도 없이 지나가던 제트스키가 카일의 머리를 쳤고요. 어머.
결국 열흘 후인 2012년 7월 22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2015년 1월 5일 조지아주 뷰퍼드에 사는 건장한 청년 켈리 내쉬는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요. 나 감기가 너무 심한데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어. 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일 같이 가자라고 그를 설득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2월 8일 러니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자가 남자친구 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 왜? 게다가 사라진 그날 밤 입고 있던 파자마 모습 그대로였다고. 어머.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와 미스터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러니어 호수. 60년 동안 사고, 익사, 자살 등 목숨을 잃은 사람은 무려 675명. 어머. 아니 뭐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늘 저주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무슨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일단 러니아 호수는요, 1956년경 뷰퍼드 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 호수입니다. 뷰퍼드 댐 건설로 인해 수천 개의 묘지가 파헤쳐졌고, 무서워. 때문에 아직도 호수 밑바닥에는 신원불명의 사체가 묻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웃기시는 것 같다. 그래서 호수에는 영혼들의 저주가 아닐까라는 섬뜩한 소문들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자,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이번엔 15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파멸의 여신 데스블록.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저주의 데스노트. 만화나 영화로 나와서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의 데스노트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데스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진짜 있다고? 데스 블로그? 데스블로그의 주인은 바로 일본 배우 히가시하라 아키. 2012년 12월엔 자신의 블로그에 A사 비행기 프라모델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 A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A 여객기의 사고를 알고 있었던 그녀라고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진짜? 근데 저거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저주가 시작된 건 2007년도입니다. 히가시하라 아키가 방송인으로 데뷔, 한 경마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부터였는데요. 아무리 경마 전문가들이 1위로 예상을 하던 말이라도 그녀가 선택을 하면 참패, 그리고 또 참패. 자, 게다가 그녀가 1위로 지목한 한 경주마는 무려 3번이나 아이고. 골절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본인이 무섭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뭘 쓰기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 그런데요, 그녀의 이 불행한 기운은 사랑의 기운까지도 막을 수 없었나 또 봅니다. 있어? 자, 그녀의 남편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우승을 기록한 일본의 유도 영웅 이노우에 코세입니다. 그런데 2003년 그녀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참패. 그리고 2008년에 결혼한 뒤엔 베이징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도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은퇴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패 아니면 은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무성한 논란들 속에서 정작 데스블로거 히가시하라 아키는요, 전 블로그 이웃들이 늘어나서 참 좋아요 라며 정말 강철과도 같은 멘탈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야, 긍정왕이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4위 공개합니다. 오! 야, 오늘 오상진의 저주인데. 이게 저주 아니에요, 이게? 1987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이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새 우회로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 딕과 존은 인부들이 모두 떠난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위님. 아니, 밤이라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으스스는 무슨? 앞이나 봐라, 저 앞에 사람 있잖냐? 진짜네. 아니, 애들이 왜 이 시간에? 자, 두 경찰이 본 여러 명의 아이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이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진흙투성이었던 바닥에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이 도로는요, 2년 뒤인 1989년 스톡브리지 우회로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둘 의문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들의 공통점, 도로 위에서 아이들 혹은 수도승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곳은 유령 출몰 도로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약 100여 년 전 스톡브리지의 터는 놀랍게도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네. 게다가 한 지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800년경 스톡브리지 우회로 근처에 탄광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다 광산 사고로 꼼짝없이 생매장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던데. 뭔가 한 맺힌 영혼들이 이제 그죠? 그 현실계를 아직까지도 떠도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수도승 다 연관되는 얘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너튜버인 한 유령 사냥꾼이 실제로 이곳에서 유령을 만났다면서 증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게라웃이라고 그랬는데. 나가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왼쪽 어깨 오! 못 지나갔다. 뭐야 진짜. 못 지나갔네. 현재는 영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불리게 된 스톡브리지 우회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저주 때문일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3위 공개해 주세요. 앉으면 죽는다. 버스비 의자의 저주. 영국 노스 요크셔주에 위치한 서스크 마을. 이 마을에 피바다를 부른 한 의자가 있다는데요. 바로 저 의자입니다. 저 의자입니다. 진짜 에이. 변석이 아까 앉았었어. 에이, 저기 앉았어? 마을의 유명한 도둑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버스비. 그는 자신의 장인과 함께 대사기극 동전 위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야. 귀찮게. 아이 너 가만한 거야. 말다툼 중 그만 장인을 죽이고만 버스비. 뭐야? 결국 그는 체포돼 교수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즐겨가던 술집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느낌 안 좋다 이거.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894년 버스비가 사망한 지 무려 약 200여 년이나 지났을 무렵부터 갑자기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파일럿들이 이 술집을 자주 찾았는데요. 정말 기이하게도 이 의자에 앉았던 군인들은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버스비의 저주가 진짜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요. 몇몇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버스비의 저주? 뭐 그런 게 어딨어. 아유, 내가 그 저주를 깨주지! 라면서 호기를 부렸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의자에 앉은 한 석공은 그날 오후 작업 중 추락사. 어머. 정말 이 죽음들이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집 주인은 1978년 이 의자를 지역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 의자의 악명을 익히 하는 박물관 측에선 의자를 아예 1.5m 높이에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저거 아니었네. 속았네. 비슷한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귀 얇아가지고 뭐 겁에 질려 있었더라고. 웃는 거 봐.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2위 공개합니다. 일본 톱 연예인들의 잔혹사. 이건 저주야. SBG의 저주라고! 1968년에 설립된 연예기획사 S뮤직. 국내에선 영화 러블레터 속 이츠키가 죽어가면서 불렀다는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른 가수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를 배출하며 40여 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획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에 대체 어떤 저주가 서려 있는 걸까요? 그 시작은 1986년입니다. 1982년 N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으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오카다 유키코. 이후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청순한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1986년 4월 그녀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속사 건물에서 돌연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당시 정말 초절정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자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그녀의 매니저였던 미조구치 노부루조차 소속사 건물 화장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사람들은 S뮤직의 저주가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유도 없이 저랬을까요? 대체 연속으로. 사실 S뮤직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과거 에도 막부 시절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저택에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을 치렀던 자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드나들던 터에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저주 때문일까요? 2006년 유명 개그맨 나카지마 타다유키가 백혈병으로 사망. 2009년 8월 청순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겸 배우 사카이 노리코의 마약 스캔들까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이어지자 은밀히 퇴마사와 풍수지리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이유가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나니까. 네.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S뮤직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2009년 7월 돌연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2013년 일본의 천재 아역배우 출신 아다치 유미의 불륜에 이어 2016년엔 일본의 국민 호감 연예인 가수 베키의 불륜 사건 등 S뮤직을 둘러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왔구나. 40년 넘게 끊이지 않는 S뮤직의 저주. 일본 톱스타들의 잔혹사. 과연 그 저주의 끝은 무엇일까요? 한국 연예계에도 일명 11월의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한순탁 기자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비지스라고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디스코의 세러데이 나이트 뭐 토요일 밤의 열기. 네. 그게 4형제예요, 비지스가 총. 그런데 막내는 진짜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죽었고요.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가 제일 나이 많은 큰형이에요. 인터뷰에도 있어요. 엄마가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내린 것 같다고 이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서운 얘기네. 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1위 공개하겠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서린 전화번호. 2005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한 인도 음식점 앞. 귀가 찢어질 듯한 총탄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남자는 부동산 사업가 콘스탄틴 디슈린.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 때문이 틀림없어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전화번호는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불가리아의 M통신사의 전 CEO 블라디미르 그라시노프. 그가 이 전화번호를 갖게 된 지 7년 만인 2001년 48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라시노프가 황망하게 죽은 뒤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 두 번째 주인공은 마피아 두목 콘스탄틴 디미트로프. 그런데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디미트로프는 그만 암살범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94년에 처음 이 번호가 나오고 10년 사이에 통신사 CEO부터 마피아 두목, 부동산 사업가까지 이 번호를 배당받은 세 사람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아니 그럼 뭐 지금도 이 번호는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아, 누가 걸어봤구나. 해외 블로그.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hang up and 그러니까 정말 저주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M통신사 측에서는 이 번호의 서비스 중단 이유를 두고요. 저희는 개인 번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졌던 세 사람의 황망한 죽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전화번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든 걸까요?